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비트코인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다지 다룰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중심의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 중심의 시황을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기존 것과는 다르게 좀 큰 프레임에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보통 차트 얘기를 할 때 A, B, C가 똑같은 차트를 놓고 얘기해도 다 각각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와 같은 일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일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15분 봉으로 보고, B는 뭐 1시간 봉으로 보고, C는 1봉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 다 그림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싱크를 좀 맞춰 볼 건데, 기본적으로 대추세의 경우, 년 단위의 대추세의 경우 우리는 명확하게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월 단위로 중추세를 생각을 해봅시다. 10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에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단기 추세의 경우 뭐 1에서 주라고 해볼게요. 이건 명백하게 상승을 따르고 있다. 어차피 저도 그렇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보통 데일리라든지 스윙 트레이딩을 지향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대추세가 뭐 직접적인 참고 요소가 되진 않습니다. 보통은 중기 추세나 단기 추세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기 단기에 집중할 경우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할 가격대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월에 형성된 126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월에 기록된 저점인 80.6K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선 뭐 대충 퉁쳐서 81K라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중기적으로는 우리는 여기 이렇게 고점이 형성됐고 저점이 형성됐다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이 사이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전략들을 짜야 된다. 분석을 보다 보면은 벌써 뭐 130K부터 200K까지 상승할 거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시각이겠죠.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추세 자체도 우리처럼 중기 단기를 보는 게 아니고 대, 중, 뭐 이런 프레임을 본다든지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안에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일어나지 않은 너무 멀리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하락 이후에 우리가 이제 반등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반등이라는 것은 되돌림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되돌림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림을 먼저 그려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382 라인을 체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최종적인 목표가 98K 라인과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되돌림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되돌림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임펄스가 나왔을 때 이것을 100의 비율로 본다면 이 역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혹은 반대라면 내리는 경우겠죠. 내릴지 오를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82 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00%만큼 내리고 38.2%만큼 올렸습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되돌림엔 사실 숫자가 엄청 많죠. 0.5 되돌림도 있고 뭐 618도 있고요, 382도 있고 236도 있고 뭐 786도 있고, 이거는 사실 쪼개면은 계속 무한으로 나오는 건데, 이 382에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요 382라는 지점은 차트를 베이스로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최소 합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통계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이렇게 일자로 내리진 않습니다. 내리더라도 분명히 어느 지점에선 반등을 보여주고 이후에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라인을 보통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반등이 일어날 때조차 보통은 382까지는 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보나치 되돌림의 맥락에서, 그리고 크게 나가서 황금비의 맥락에서 여기까지는 한 번에 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설명드리면서도 좀 뻘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런 거 있죠.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이제 찐이 어디 있어? 찐은 믿어야 보여,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차트가 약간 이런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얘기까지 깊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무튼 382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초에 우리가 여길 고점으로 여길 저점으로 했을 때 이런 매매 범위가 있었어요. 근데 382라는 걸 캐치하게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느끼는 차트 분석은 범위 줄이기와 근거 중첩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더해볼 수 있는 근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A, B, C, D를 준비를 했습니다. A에서 B만큼 간 비율대로 C에서 D까지도 동일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D점이 382 라인에 걸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이것도 저는 숫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대충 어느 구간까지 갈 수 있다는 힌트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근거들을 중첩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매물대를 볼 수도 있죠. 매물대를 지금 쪼개서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저점 고점으로, 또 다시 여기서 여기를 저점 고점으로 했을 때 이 매물대들의 LVP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VP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었다는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림으로만 보면 사실 주요 매물대는 이 라인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100에서 102K 라인입니다. POC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이게 차트가 또 웃긴 게 해당 라인에 거래량이 없었다고 해서 이 라인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큰 변곡 같은 경우는 LVP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자주 있더라. 이 외에도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첩하다 보면은 결국 요 빨간색 블락 가격으로는 97.2, 98.5라고 표시해놨죠. 이 라인이 이번 상승의 최종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른다면은 다시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짜면 되겠고요. 내린다면은 내린 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되겠죠.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일봉에서 지금 4시간 봉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흐름을 봤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 먼저 살짝 정리해 볼게요. 어제 우리가 91K 라인에 머무르고 있었죠. 여기서 제가 최초에 제시드린 게 뭐였냐면은 지금 우리는 94K를 먼저 갈 건지 아니면은 89K 라인을 먼저 들릴 건지에 기로에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 89K를 먼저 가더라도 여기서 94K로 가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 제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91K에서 89K까지는 가진 않았고 바로 94K에서 터치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작은 단위에서 본다면은 이미 어제 94K를 기록한 것만으로도 상승 1부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는 거지만 여기까지 경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제처럼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를 들렀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한 수익, 알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절을 해야 된다. 상승 1부가 끝났기 때문에 어제 저는 롱 전량 익절했습니다. 매매 내역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상승 1부가 끝났다. 그 밖에 다른 그림들도 살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횡보는 길었지만 이 횡보에 비해서 시세가 크게 나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 전체를 관통하는 추세선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힌트는 없습니다. 추세선 정도만 그렸는데 이제 차가운 색은 하락 관련이고 따뜻한 색, 빨간색, 오렌지색은 이제 상승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 정도 그었을 때 당장 우리가 살을 붙여볼 수 있는 내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본격적인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는 탈출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오렌지색 상승 추세선은 빨간색 선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표현되고 있다. 저점을 높이는 것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 동력이 붙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죠. 앞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뇌피셜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살을 붙이자면은 뭐 아담 이브 패턴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우리의 경우는 불리시 아담 이브 패턴이겠죠. 이게 원래 같은 경우라면은 이렇게 하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동일한 저점을 기준으로 아담 이브가 형성되고 이제 오르는 게 아담 이브 패턴의 정석입니다. 근데 그대로 갖다 붙이기에는 확실히 애매한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80.6K 같은 내용들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사이즈는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V,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U를 만들어서 이제 요 넥라인을 기점으로 돌파가 바로 일어날 건지 아니면은 눌렀다가 오를 건지. 중요한 거는 실전에서 이렇게 패턴 모양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할 만한 맥락은 뭐냐면은 결국 차트의 수렴과 발사한 내용이겠죠. 횡보를 통해 가지고 물량이 축적이 되고 축적된 물량이 상승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그 몇 주 동안 횡보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아무튼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는 있지만 똑같이 아담 이브 패턴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좀 애매하고, 대신에 상승을 위한 발산을 위한 힘은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수없는 그림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상승 1부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1부 끝나고 2부도 있으면 좋은데 2부가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제 예상이 그냥 98K까지를 볼 수 있다고 써놓은 거고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경우 여기를 만약에 고점으로 한다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저는 이 상황에서 아직 박스가 안 끝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박스는 이제 요 90K 라인을 따라서 뭐 요렇게 그려지는, 혹은 요렇게 그려지는 박스였다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요 검은색 실선을 따라서 94K를 상단으로 하고 85K 부근을 하단으로 하는 요런 박스가 그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론상 뭐 어떻게 어떤 경로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요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스토리까지는 어쨌든 적어도 열어는 놔야 된다. 다음 매매 내역입니다. 매매 내역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잡았던 롱을 어제
나머지 다 전부 익절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알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싹 다 익절을 해버렸고, 원래 94K 라인 나아가서 94.8까지 숏을 잡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뭐 다른 이유들로 조금 숏을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살짝 손절했다. 0.3% 정도. 먹었던 거에 비하면은 뭐 살짝 뱉어낸 정도여가지고 아쉽진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롱을 진입을 할 건데, 롱 진입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도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다뤄볼게요.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요약입니다. 지금 일부 상승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을 다 했는데, 이게 단기 고점이 맞냐죠. 또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 매매를 하려면은. 그래서 여기가 단기 고점일 경우, 단기 고점이 아닐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라면은 오르는 게 아니니까 내리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갈래를 또 어떻게 잡았냐, 되돌림일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정이라는 건 결국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1보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어디서 잡아서 다시 94K는 물론 98K까지 노릴 것인지, 하락일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입니다. 요 검정색 박스 있죠? 최악의 경우 84K까지 다시 한번 열어놔야 된다. 근데 이것도 아직 그냥 제 머릿속에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정도로 들어있는 거지, 아직 뭐 이렇게 가까운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눌림의 롱 잡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눌림의 롱. 한편 94K가 단기 고점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부 상승이란 말이 좀 뻘해지는 거겠죠. 여기서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무비적 되다가 바로 올라가는 그림까지 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선 이게 단기 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을 95.2K로 잡았어요. 그래서 95.2K 오버로 상승할 시 최소 97에서 98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매수를 추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다시 눌림을 기다리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95.2 언더로 고점을 살짝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으로 치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듯 보이지만 이렇게 살짝 찍는 그림. 그러면은 반대로 저는 매도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숏을 타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일 경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먼저 어디에 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얕은 되돌림에 가깝다면은 여기서 롱을 진입한 이후에 상황을 봐서 여기까지 숏을 연결을 짓던지, 혹은 매도 자리가 먼저 온다면 숏을 먼저 타가지고 롱을 기다리던지, 둘 중 하나의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알트는 그냥 순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그 근거로 비트위더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를 본다면은 그냥 계속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뭐 A는 많이 오르고 B는 조금 오르고 이런 현상은 있을지언정 어쨌든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일단 비트를 추종하는 대형 알트들 있죠. 뭐 이더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결국엔 비트 따라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딱히 큰 모멘텀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잡코인 가는 것보다는 훨씬 잘 가겠지만 당장 모멘텀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반면 자발트는 그냥 차트가 알바노로 올라간다, 비트 움직임 이런 거 지금 상관없이 좀 튀는 애들은 튀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 신규 진입이 뭔가 좀 애매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자발트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섹터별 히트맵을 본다면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 이어졌던 밈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밈코인 전체가 약세를 보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계좌 코드는 갈 놈들은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섹터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초록불이지만 연두색처럼 이렇게 좀 밝은 초록색 잘 오르는 애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개별 차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게 OI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모양 자체는요 여러분, 비트가 이렇게 가잖아요. 알트는 가는 흉내라도 내긴 냅니다. 결국에 다 또이또이한 모양인데, 이 또이또이한 모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은 OI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브레브,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레브라는 뭐 코인이 있는데 이 녀석의 OI를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가격 상승 이전부터, 위에가 가격이고 아래가 OI입니다. 가격 상승 이전부터 이미 OI들이 빌드업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자발트 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로, 얘네들이 알트를 살 때 그냥 무조건 현물만 사지 않습니다. 이 MM들이 미리 선물로 다 빌드업을 해둡니다. 선물은 어쨌든 알트 현물 가격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롱 포지션을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알트 현물을 시장가로 긁으면은 그게 얘네들의 수익이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알트 가격에 앞서 OI가 조금 선행하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 오늘 11시에 바이낸스 바이비트 현물 상장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선반영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확실히 이런 싹수가 있는 애들은 움직임 자체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다 한번 정리를 했는데 화면 멈춰두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개별 차트에 따라 수익 기회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비트코인의 방향입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냥 따까리 같은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비트를 하든 안 하든 알트를 하려면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힌트가 되는 단서들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에서 긍정적인 매수 흐름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을 견인한다고 평가받는 ETF 통한 기관 유입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뭐 당장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